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오늘 스포츠 뉴스는 채널A 개국 3주년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야설의 신, 제목 그대로 야구 이야기의 신들 3분을 소개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오늘 한화 이글스의 10대 감독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김성근 한화 감독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구단을 향해서 기꺼이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나 현장이나 이기는데 모든 걸 천념할 필요는 있어요. 꼴찌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김성근의 한화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야구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구단이 한화 이글스라고 합니다. 물론 김성근 감독은 최근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면은 충분히 4강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역시 명예해설입니다. 네. 네? 야구 몰라요. 최고의 아니 감독인데요. 해설 때부터 느낀 게 전혀 뭐 구멍이 없습니다. 반반. 감독의 입장에서 예? 나력도 가면 내가 와서 보니까 우리 팀 4강 갈 수 있다.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100%는 아니지만 4강 갈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팬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물론 김성 감독이 아주 위대한 감독님이신 건 맞습니다만 글쎄요 올해 하나가 요 몇 년 사이에 썩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었고 오히려 4강을 간다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15년은 그래서 한 6위나 7위만 해도 대성공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가장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나오는 안전하게 하는 평범한 거죠. 안전한 네, 대답입니다. 안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반론을 내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두산은 장원준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강해졌고 그렇다면은 삼성, 두산, 넥센은 강정호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힘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팀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면은 LG의 벽을 넘어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4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 KT가 들어오는 게 KT가 들어오고 기아랑 롯데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팀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아마 그 팀들한테 승수를 최대한 취하는 전술을 아마 쓸 겁니다. 김성근 원래 감독이고. 김성근 감독 스타일이에요. 한 팀을 딱 찍으면은 그 팀한테 승수를 굉장히 많이 올려요. 18경기 하면은 그 팀한테 13승, 14승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로테이션을 조금 변칙이라도 쓰고 하면서 하는데 분명히 시즌 들어가면서 4강 가능한 승수를 뽑아 놓을 거예요. 그거 뽑아요. 예. 김성근 감독 스타일은 딱 4월 달에 시즌이 들어가면 4월 달 몇 승, 5월 몇 승, 6월 몇 승, 이런 승수를 계산하고 가. 자, 김성근 감독이 돌아오면서 역시 그 트레이드마크죠. 혹독한 훈련. 오키나와에서 이제 곡소리 난다고 하는데. 곡소리 나네. 무슨 얘기 김성근 감독 훈련하면은 24시간 편의점 생각하면 돼요. 1분 1초도 그냥 문을 닫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훈련 시간이 과거보다는 조금 시작 시간이 늦춰졌더라고요. 오전 7시 40분에 시작하는데. 원래는 몇 시였습니까? 새벽에도 시작해서 보면 8시쯤 가보면 훈련하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기도 했어요. 8시에 훈련하고 들어온다. 예전에 LG 때는 보면 새벽에 그런 선수 있었는데 그리고 9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간 훈련 시간도 반씩 나눠가지고 운동장을 계속 돌리면서 반이 밥을 먹고 오면은 훈련하는 사람 교체를 해가지고 먹고 온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선수들이 아침을 안 먹다가 요새는 아침을 먹는데요. 그 제일 재밌는 일화가 윤동준 씨 얘기입니다. 윤동준 코치. 오비 시절에. 네. 너무 펑펑고를 치니까 윤동준이가 순간적으로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불같으시죠, 성격이? 쌍말을 하면서 나 야구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찢은 거예요, 유니폼을. 윤동규 씨가? 네, 야구 안 한다고. 순간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다. 그때 김성근 감독이 명언을 남겼어요. 안 해? 좋아, 하지 마.
안 하는 건 내일부터고 오늘까지는 계약됐으니까 남은 폰거 받고 그리고 계속 쳤어. 아, 1년에는 뭐, 예. 그러니까 협상이 없죠. 합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 김성근 감독이 코칭 스태프하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선수들하고 타협하지 마라. 딱 그 얘기예요. 선수들하고 타협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을 확실히 장악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은 결과는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다른 감독들은 그걸 알면서 못할까요? 본인이 힘들잖아요. 본인이 힘들어서 저는 못한다.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내가 못 견딘다. 네, 본인이 힘든 것 같아요. 김성 감독은 누구와도 같이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가끔씩 스프링 캠프 기자와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죠. 워낙 시간이 촉박하니까.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오직 24시간 야구만 생각하시거든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김성근 감독이 사실은 20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SK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감독이었지만 왠지 그 김성근식 야구가 너무 재미없다. 뭐 크게 이기면서도 자꾸 투수 교체하고 대타 내보내고 대주자 내보내고 흐름 끊는다. 혹평도 많이 받았는데 김성근 감독의 야구가 재미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주자 뭐 이렇게 다 이기고 있을 때 내보낸다 그러는데 김성근 식의 야구의 철학은 이길 때 확실하게 아주 작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덤빌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 김성근 감독의 야구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5대0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10대0으로 이겼을 때가 다음에 경기할 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승패에 있어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바람이 많이 분다. 산정세라고 뭐 바라보는 입장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글쎄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 만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김성근 감독처럼 성적을 올려주는 감독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나 단장, 프런트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자기 주장이 강하죠. LG의 그 어윤태 과거 사장이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시리즈 올라간 감독을 왜 잘랐나? 그랬더니 내가 그만둘 각오하고 잘랐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감독하고 사장하고 1년 동안에 커피를 한 잔을 못 먹었답니다. 감독하고 사장하고 사장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뭐가 못마땅하면은 호텔 문을 잠근대요. 들어가질 못하니까. 아, 그리고 방문을 안 이렇게 열어준다? 오면은 저리 가고. 뭐 이건 어윤태 당시 사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아니 사장이 감독방에 가는데 문을 안 열을 정도면은 단장은 가지도 못하겠네요. 구단 프런트 입장에서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또 그 어떤 그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야구 철학이 때문에 그게 맞지 않으면은 프런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김성근 감독은 뭐 지금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그 많은 학습량과 자신만의 그 비법을 아주 독특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웅룡 감독의 리더십의 강점은 뭐였다고 보세요? 진짜 자율야구를 제일 먼저 한 것이 김웅룡 감독입니다. 이광환 감독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김웅룡 감독의 그 철학은 체력 훈련이나 이런 모든 것은 프로 선수는 자기가 해야 되고 팀 플레이는 같이 모여야 하잖아요. 그거는 팀에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전술적인 것은. 체력 훈련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한대화 감독이 선수 시절에 김웅룡 감독을 만나서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김웅룡 감독은 훈련이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전주훈련을 가도 2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한대화 선수가 간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량이 적었기 때문에 한대화 선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김성 감독의 장점과 김웅영 감독의 장점을 요즘 가장 절묘하게 이 합체시킨 감독이 넥센의 연경혁 감독 같거든요. 훈련 스타일이라든가 선수를 대하는 방식은 김웅영 감독이 비슷합니다만 철저한 계산, 끊임없는 탐구, 학습력 이런 것들은 김성 감독과 닮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경혁 감독이 감독이 됐을 때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할 거다. 왜? 선수, 코치, 스카우트, 프론트 모든 부분을 다 거쳤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연경혁 감독이 그 얼굴 표정이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거의 표정이 씩 웃고 말고 그냥 그 자기의 어떤 그 희노애락을 잘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김성근 감독을 많이 닮았지 않았나. 연경혁 감독 참 재밌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훈련은 보면은 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방점을 찍은 감독이거든요. 김성근 감독과 달리. 근데 본인이 계산하고 이런 거는 김성근 감독하고 진짜 흡사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모방을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좀 외부에서 보일 정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시리즈 할 때도 이번에 3차전, 5차전을 정말 아쉽게 놓쳤는데 리드를 하고 있다가 그 이틀 동안 아마 2시간밖에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시에 잠들어서 이제 9시에 깼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성훈 감독이 보통 큰 경기 할 때 패배하면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오더 저것다 찍고 저것다 찍지 않던데 그런 거 차이가 있다면은 좀 눈물의 정도?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부터. 4강 갈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간다면은 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 간단하게. 네. 현실적으로 내년은 힘들 것 같고요. 2016년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선수층이 얇고 또 김성 감독식의 훈련이 어느 정도 체화되려면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간다면은 김태균 선수가 홈런을 40개를 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 두 가지 중 하나를 찍는다면 4강 간다로 찍고 싶고요. 하나가 4, 5위권에서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 계산에서 김성훈 감독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수를 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야설의 신 세 분이 각자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면은 저도 안 기자 생각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투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과거에서 보여준 어떤 그 자료라고 할까 행적들이 그런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감독이 여론에 밀려 물러난 뒤 갑작스레 기아 사령탑에 오른 김기태 감독. 하지만 취임식은 불화설을 해명하는 자리였습니다. FA 계약으로 올해 기아로 옮긴 이대영은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돼 1년 만에 KT로 이적했습니다. 3할 타자의 석연차는 이적을 놓고 김 감독과 이대영의 LG 시절 불화설이 재조명된 겁니다. 주위에서 사이가 안 좋네, 사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아서 내보내고 사이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김 감독의 해명에도 팬들은 아직 격앙돼 있습니다.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났는데 그 중을 절이 쫓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대영 선수가 기아에 와서 FA 1년 차인데 커리어 하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기태 감독이 LG 감독으로 갔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체력 테스트에 통과가 돼야 전지훈련을 또 데려갈 정도로 그랬었죠. 예, 체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묘하게도 김기태 감독이 남은 이대영 선수가 떠나니까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은 네. 과연 기아가 리빌딩을 주장을 했는데 그 리빌딩에 타당하냐? 거기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왜냐? 이대영을 대신할 모 선수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 선수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리빌딩과는 좀 다소 무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태 감독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기아 구단은 오늘
제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김기태 감독뿐만 아니라 120 코칭 스태프와 구단이 함께 머리를 짜서 부득이하게 이대영을 제외했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또 한 코치는 감독의 의향이 많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기아가 서로 본인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네. 뭔가 좀 수상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김기태 감독하고 이대영 선수가 조금 뭔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게요, 감독이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종욱이라는 선수가 현대에 있을 때는 트레이드도 아니고 그냥 야구 못한다고 방출이 된 선수예요. 그 당시 현대 김용희 사장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종욱 선수가 두산에 가서 2년 있다가 잘했으면은 제가 이해가 된다. 근데 이거 가자마자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받느냐. 그러니까 코칭 스텝이나 감독이 봤을 때 좋아하는 선수, 싫어하는 선수, 또 팀 전체하고의 조합을 놓고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49개의 안타를 쳤는데 22개의 도루밖에 나오지 않았다. 팀 플레이보다는 자신 위주의 플레이를 했다. 막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근데 김기태 감독이 그럴 말할 지금 처지는 아닐 것 같아요. 팀 플레이를. 왜냐하면 그분이 정상적으로 시즌을 마친 감독이면 모를까. 그냥 가죠. 아직도 네. 또 이제 당분간 호남선은 못할 것 같은. 아니 농담이고. 이건 편집이죠. 그러니까 뭐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 뒷얘기를 하면은 미국에 입국 그러는데 그 흑인 그 세관이 네. 김기태 코치의 가방을 열어가지고 진조사를 했어요. 아, 다른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그냥 가라 그러면 자기가 주워서 넣잖아요. 김기태 감독은 네가 흐트러뜨렸으니까 네가 정리하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G에서도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그런 어떤 강한 성격, 자존심, 또 내가 LG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여기서 가장 선수들한테 자극을 줘야 될 부분이 뭐냐? 그건 내가 그만두는 길이다. 그런 거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선수들에게 믿음을 줄 수도 있는 하나의 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영께서는 그런 강한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만뒀다. 떠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기자는 무책임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보는 시각이 틀린데 한 가지 기아 팬들한테 올해 기아 그럼 라인업이랑 타선에 만족했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김기태 감독이 새 지휘봉을 잡았는데 그 김기태 감독 진짜 지도 스타일 특이합니다. 고참들 마음을 녹이는데 이렇게 저는 유능한 감독은 처음 봤어요. LG를 어쨌든 간에 최하위권에 있던 구단을 11년 만에 4강을 올린 사령탑인데 네. 김기태 감독 스타일에 한번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밤이 깊었고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야설의 신 끝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